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오늘도 찾아오셨군요. 제가 이제 오늘도 매일 행정법 목요일이니까요. 조금만 버티시면 돼요. 버틴다 아니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목요일은 어찌 보면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하루를 더 해야 쉬는 거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목요일이나 솔직히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냐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날 해야 될 걸.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요즘은 11월 달이다 보니까 11월 달이 쉬는 날이 그냥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바뀌었고, 수험생 입장에서도 꽉 차는 달이다 보니까 이럴 때 실력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겨울로 넘어가면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힘들죠. 그냥 남이 안 할 때 더 하고, 알겠죠? 남이 할 때 같이 하고, 그러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한 발자국 가는 거죠. 오늘도 매일 행정법 11월 21일 여러분의 행정법 같이 가보죠. 무슨 문제일까요? 행정상 강제 절차, 강제 집행하라는 문제 살펴볼게요. 24년 7급 9급 문제인데요. 음행헌법수단 행정상 강제 집행에 관한 문제요. 자, 한번 살펴보죠. 자, 어제는 음행헌법수단 중에 새로운 수단으로서 과징금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전형적인 수단으로서 두 가지 있죠. 강제와 제재. 근데 오늘은 제재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행정제재인데, 대표적인 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이게 행정청이 하는 과태료. 이거는 형벌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법원에서, 그다음에 그 행정청의 제재가 아니에요. 다만 특별한 절차로서 통고 처분하고 직계심판, 요걸 배우시는 거고, 요거. 근데 여기는 오늘은 과태료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제도 두 개로 나눠지죠. 강제, 집행과 즉시강제. 즉시강제, 일반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학설상 논의는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자, 학설상 논의는 있지만 즉시강제, 여기서 이제 분리돼서 나와갖고 지금은 독자적인 영역에, 독자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게 바로 행정조사가 분리돼서 나왔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네 가지. 행정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집행벌이라고도 하죠. 즉시강제, 직접강제.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행강제금은 일신 전속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속도 안 되고 이전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론 행정기본법의 30조에 가니까 이거에 관한 조문이 있던데요. 여러분, 요 기본법 30조 31조에 근거해서 행정대집행이나 강제징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법률을 만들어서 해라. 근데 이런 법률을 만들 때 여기에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법률을 만들어라. 그래서 법률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행정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법률을 만들어서 해라고 그랬지. 누가 행정기본법에 근거해서 직접 대집행한다, 강제징수한다, 이행강제부가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률을 만들어서 해라. 그 다음에 여기는 개별법만, 일반법은 아직 없고, 여기도 개별법만, 아직 일반법은 없고, 그러면서 이행강제법만 두 개로 기타 다, 나머지는 건축법, 이렇게 구별을 해야죠. 왜? 기타 나머지 농지법 등 기타에서는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해라. 절차법으로 불복 구제 절차를 진행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은 건축법에 이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쟁송 절차로, 일반 절차로 구제 절차를 진행해라. 매번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행정소송 대상이 처분. 하지만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해라. 나머지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렇게 외우시고. 행정대집행에는 대집행 절차, 요건, 행정대집행법 2조, 3조, 요건, 절차. 여기에 뭐 있어요? 개, 영, 실, 비, 다 처분. 별도의 퇴거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도 당연히 퇴거 명령을 퇴거 처분 명령, 퇴거 명령 처분, 법적 근거 없이도 당연히 할 수 있다. 다만 퇴거를 안 해. 그럼 경찰력의 도움을 받아야지. 하자 승계되고 이런 것들.
긴급하면 2개 생략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외우셔야죠. 그 다음에 강제징수 이거는요 독, 암, 매, 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독, 조겠고 압류하고 그다음에 매각하고 청산까지 했는데 모자라 그러면 결손처분 그런데 국세법에는 없어요. 하지만 지방세법에는 옛날에 국세법에 있던 결손처분하고 똑같이 뭐예요? 아예 절차를 중단하는 거지. 채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라도 뒤늦게라도 재산을 찾으면 그러면 각자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되니까 5년의 소멸시효 중단 걸리고 그런데도 그 5년 안에 다른 재산을 찾아내면 그걸로 또 다시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결손처분 취소하고 나머지 진행을 하면 되죠. 그래서 결손처분은 처분이 아니에요. 절차 중단에 해당되는 사전 절차에 관한 개념이에요. 이행강제금 예고해야 된다. 예고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은 무효다. 자, 여기서 압류하면 제3자 물건을 압류하면 무효다. 직접 강제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어떤 거? 대집행이나. 자, 강제징수는 오로지 비대체적인 그러니까 그 금전급부 불이행만 쓰는 거고, 자, 행정대집행 자기의무, 대체적 자기의무.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부자기의무. 다만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도 선택적으로. 근데 이행강제금도 안 되고 대집행이 안 되면 그때서 마지막으로 보충적으로 직접 강제. 만약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즉시 강제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도 보충적으로 이렇게 나오셔야죠. 기본적인 건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문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강제 집행이요. 4가지 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지법, 건축법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비송사건 절차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부과권자가 관할법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잘못 안내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경우 상대방 항고소송을 통해서 노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건축법만 법에 비송사건 절차법을 하라고 돼 있어요. 관계법령상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적인 대집행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자기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 별도의 퇴거를 명하는 권한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퇴거 명령은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거를 안 할 때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라. 여기까지 같이 알아야죠. 3번 구지방세법상 지방세 결손처분은 국세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세납 채무가 소멸한다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 절차를 종료한다는 의미의 사전 절차 또는 사후 절차라는 절차적 의미밖에 없다고요. 따라서 처분이 아니다. 3번이면 안 돼요. 4번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재산을 상 대상으로 하는 제3자 재산을 암주하면 이거 무효죠. 취소 사유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암기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문제 푸신다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일 금요일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립시다.